최근에 이제 시장이 정말 많이 올라가다가 잠시 또 이제 쉬어가는 구간이 나와주고 있는데, 과연 지금 조방원이라는 대장 섹터에서 돈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다음 돈이 몰리는 곳으로 투자를 이어나가야 할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해답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 연말에 이 기준금리 인하를 앞두고 정말 좀 기대가 되고 있는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조정이 나오더라도 돈이 다음에 이제 이동할 만한 섹터들을 우리가 미리 선점하거나 알고 있으면 좀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동차라든지,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혁신업종인 제약바이오와 로봇은 꼭 이제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 정책 관련된 인프라 수요가 이제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분야에 있어서도 한번 좀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많이 궁금하신 분들 중에서 어떤 거를 이제 궁금해 하시냐면, 이제 제가 조선이나 방사는 그렇게 이제 많이 강조는 최근에 안 했는데, 원전이나 이제 조선은 엄청 강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정이 나오면 오히려 이제 매수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어차피 또 장기 사이클을 내다보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어느 정도 동의를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틀린 판단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좀 종목 선정을 잘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이제 대장주가 다음 사이클에서 또 대장이 되리란 법도 없고, 또 지금 쉬어가는 구간 이후에 조정이 어디까지 나올지를 우리가 완벽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추세가 다시 살아나는 지점을 보면서 들어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뭐 외인 수급을 보더라도 자동차라든지 반도체 쪽으로 조금 더 돌아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웬만하면 좀 우량주 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뭐 이제 급등을 했다가 조정이 나온다거나 뭐 이러한 흐름도 여태까지 잘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살펴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과 한 종목 한 종목 괜찮은 종목들을 살펴보면서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보시죠. 자, 일단 제약바이오 쪽에서 제가 최근에 정말 좀 괜찮게 보고 있는 종목이, 이제 우량주는 아닌데 첫 타자로 이거는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이것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로 HK이노엔이라는 기업이에요. 자, 이제 제 채널을 구독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건데, 제가 이거 1년 전이랑 2년 전에도 한 번씩 소개를 해드렸던 기업입니다. 정말 크게 갈 만한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2024년 중순 이때 당시에도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좋았어요. 24년 초부터 이제 좋았던 종목들도 있긴 한데, 보통 그런 종목들은 대장주들이 좋았습니다. 예를 들면 2023년 말 24년 초부터 먼저 이제 올라갔던 애들이 알테오젠이나 뭐 리가캠, 이런 종목들은 뭐 계속 좋았는데 뭐 삼바도 나쁘지 않았고요. 근데 이제 HK이노엔이나 이런 종목들은 좀 뒤늦게서야 이제 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올라가다가 빠졌죠. 최근에 또 올라왔고, 제가 이때도 아마 소개해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HK이노엔이 너무 괜찮다, 제약바이오 찍는다면 HK이노엔 사보는 거 좋을 것 같다, 강조를 좀 많이 드렸는데, 아마 또 이제 원망하시는 분들도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이거 좋다라고 얘기하고 주가가 쭉 빠져버렸으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기업이 안 좋다, 뭐 그렇게 뭐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더 정확하게는 제약바이오 쪽으로의 수급이 자꾸만 지연되고 있었다라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다들 아시다시피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자꾸 딜레이가 됐습니다. 뒤로 이게 자꾸 뒤로 미루는 딜레이가 돼버렸어요. 자, 이 이유가 뭐였죠? 네, 트럼프가 뭐를 했습니까? 이제 관세 전쟁을 해버렸어요. 상호 관세를 한다라고 하면서, 트럼프가 1월 달에 올해 취임하고 나서부터도 굉장히 어려웠고, 취임 전부터도 이거 관세 부과한다고 하면서 시장이 금리를 이제 딜레이 한다고 하니까, 금리 인하를 뒤로 딜레이 한다고 하니까 실망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연준이 계속 이제 금리 동결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주가 상승은 뒤로 좀 밀리는 과정이 있었어요. 최근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좀 빠지고 있는 흐름도 있기는 한데, 저는 지금 이제 빠지고 있는 구간이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 구간에서 HK 이노엔이 왜 좋은지, 이때 당시 제가 이제 저평가 3대장이라고 얘기했던 종목이 HK 이노엔, SK 바이오팜, 그리고 녹십자라는 기업이었어요. 세 기업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미국 진출에 성공한 기업들이라는 겁니다. FDA 임상, 그 까다로운 임상을 통과하고 미국이라는 가장 좋은 시장, 가장 강력하고 돈을 크게 벌 수 있는 시장에 진출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점이 유한양행의 주가도 이렇게나 크게 저는 상승할 수 있게끔 이끌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제 24년 중순에 유한양행 주가 상승, 사실 거의 뭐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상승이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작년 1년 중에 이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을 건 역시 알테오젠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입증받았기 때문에 사실 유한양행과 또 이 온도차가 있죠. 이렇게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알테오젠은 여전히 주가를 단단하게 받치고 있다는 겁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좀 조정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또 잘 갔던 종목 중에 리가켄바이오, 오리온이 뒷배로 있는 이런 기업들은 나름 선방을 하면서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업들 특징이 뭐냐면 알테오젠이나 리가캠 이런 기업들이 플랫폼 관련된 종목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 플랫폼이라는 게 뭐야 하실 수 있는데 기술력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또 신약 개발이랑은 조금 이제 결을 달리야 하는데 이 투약의 이제 시간이라든지 농도라든지 아니면 효율성이라든지 뭐 제형을 변경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이제 플랫폼 기술력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게 좀 장점 중에 하나가 확장성이 뛰어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신약에도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B라는 신약에도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키트루다 같은 걸로 이제 알테오젠도 엄청나게 떡상을 했는데 키트루다를 이제 SC 제형으로 변경하는 거를 이제 가지고 같이 이제 계약을 맺었고 아무래도 블록버스터 제품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수혜가 어마무시했죠. 중요한 건 그게 과연 키트루다에만 국한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정맥주사 제형을 피하주사 제형으로 바꾸는 건데 그걸 굳이 키트루다에만 적용할 이유는 없죠. 다른 약물에도 이제 쓰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키트루다가 이제 엄청난 파급력이 있고 그 이후에 계약하는 건 키트루다만큼의 파급력이 있을까 싶기는 한데 그래도 키트루다에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가증식처럼 계약을 줄줄이 따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기술력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플랫폼 기술력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알테오젠 같은 대장주를 기반으로 한 리가켄 바이오나 뭐 ABL 바이오나 이런 종목들의 주가가 아주 탄탄하게 지지를 해준다는 겁니다. 심지어 ABL 바이오는 오히려 급등해 버렸어요. 그동안 못 가고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앞으로도 플랫폼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을 저는 장악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번 제약바이오 흐름이 나올 때도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고요. 지금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주가 조정이 좀 나왔죠. 최근에 이제 주가가 정말 많이 올라갔는데 이게 주봉이고 이제 일봉으로 보면 정말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지난달에 이제 4월 초부터 해가지고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사실 이제 이런 ABL 바이오의 주가 상승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제 움직임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뭐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 GSK랑 4월 달에 이제 그 4조 규모의 이제 빅딜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이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이게 GSK랑 그랩바디비 플랫폼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 이게 물꼬를 트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제 이 플랫폼 기업들은 확장성을 무궁무진하게 이제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ABL 바이오도 슈팅이 나왔지만 조정이 좀 나왔죠. 뭐 사실 연준 쪽에서도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2회 인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파월 직접 입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7월 달에 금리 인하는 좀 빠르다. 지켜봐야 된다 관세를. 이런 입장을 내놓긴 했지만 본인 입으로 6월 달 동결하면서 이제 2회는 인하하겠다 했거든요. 이제 제가 봤을 때 트럼프 입장에서도 관세를 너무 타이트하게 진행시키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파월을 엄청나게 이제 비난하고 있기는 한데 트럼프도 금리를 인하하기를 원한다면 관세에 있어서 좀 신용이라도 해야죠. 봉합하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너무 그렇게 막무가내로 밀어붙일 가능성은 저는 좀 약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약품 관세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의약품 관세를 받더라도 미국 진출은 좋은 겁니다. 이 구데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미국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뭐 확장할 대로 다 확장했고 더 이상 성장할 것도 없어. 그런 기업들이면은 관세가 좀 크리티컬하게 올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HK 이노엔 같은 경우에는 무슨 느낌이냐면 이제 진출했어요.
미국에. 그럼 도대체 안 좋아질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여태 주가는 제대로 오른 적도 없고 이제 미국 진출했는데 미국 진출이라는 글로벌 호재가 터졌는데 뭐 관세 부과하면은 초대박이 대박으로 바뀌는 뭐 그 정도 아닐까 저는 그렇게 좀 보거든요. 심지어 이제 HK노엔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 특허 관련된 이슈들이 좀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경쟁 기업들이 들어오는 거에 해자를 좀 쳐줄 수 있을 만한 국면으로 저는 같다라고 봅니다. K캡이라는 위식도 역류 질환을 치료하는 제품이 이제 미국에 진출을 했고 FDA 임상 통과해서 이제 연말부터 이제 판매 확대하면서 이제 점유율 늘려나갈 전망으로 보여지고 있는 시점이에요. 피캡 제재로 이제 전환이 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앞으로 확장성은 더 저는 커질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지금 매출 캐파나 영업이익 순이익 캐파도 꾸준하게 늘고 있어요. 지금 제약바이오도 많은 분들이 뭐 테마 성향으로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 보는 거는 그렇게 권장드리지 않고요. 이런 식으로 이익이 꾸준히 나오고 심지어 이익이 늘고 있고 미국 진출에 성공했고 이런 기업들이 이제 앞으로 잘 나갈 겁니다. 한국의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옛날 같지 않아요. 이제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출이나 영업이익 순이익 캐파 외형 성장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영업이익률이랑 순이익률, 마진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종목 좋은 기업을 선정하는 기준 재무에서 뭘 봐야 된다 그랬죠?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외형 성장이 되는지 보고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마진율이 증가하는지를 봐야 된다 그랬죠. 뭐 최소한 증가는 안 하더라도 유지는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 PER이면 더 좋은데 심지어 HK이노에는 파이프라인도 있고 그런데 제약바이오 기업이 PER이 이제 12배로 떨어질 걸로 기대되고 PBR은 0.83배. 세상에 제약바이오가 이렇게 할인되어 있는 가격인 경우는 잘 없습니다. 부채 비율도 50% 아래니까 상당히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취하고 있고요. 지금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쭉 떨어져서 바닥권을 제대로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뭐 여기에서 이제 5만원 가격대를 돌파하는 게 굉장히 상징적인 가격이라 매물대로서 5만원 돌파가 나와줘야 본격적으로 슈팅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작년 말에도 그렇고 올해에도 한 차례 이제 그 호재 뜨면서 급등이 나오긴 했지만 저항을 맞았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제 HK이노엔을 공략하겠다 하면 두 가지 성향으로 나뉠 것 같아요. 난 그냥 선취매하는 스타일이다. 미리미리 사놓겠다 하면 지금부터 사놓아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요. 만약에 내가 돌파 매매를 하는 사람이고 기다리는 시간을 좀 절약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5만원 뚫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게 저는 더 좋다고 봅니다. 실제로 여기 뚫는 거 확인하고 들어간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이제 뭐 쭉 떨어져 가지고 뭐 기다려야 되는 입장에 있지만 5만 원 이로 돌파할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장기적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에다가 이 HK이노엔이 비만 치료제 시장까지도 넘보려고 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아직은 이제 테마성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인데 지금 중국 제품이거든요. 지금 중국에서 그 제2형 당뇨랑 비만 환자 대상으로 해서 인코글루타이드 요걸 이제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고 호주 뉴질랜드에서는 2상 진행을 하고 있는데 성공적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국내 임상 3상도 이제 준비하고 있어서 상용화가 좀 빨리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점쳐지고 있어요. 어찌됐건 지금 현재 제약바이오 트렌드는 플랫폼 기업들이랑 비만 치료제 시장이 가장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항체약물 접합체라고 하는 ADC. 이 세 가지가 이제 제약바이오에서 지금 가장 핫한 트렌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HK이노엔은 뭐 지금 트렌드 말고 항상 트렌드는 미국 진출이죠. 근데 이제 그 미국 진출 성공했고 이게 이제 미국 진출 성공하면서 급등도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머물러 있는 거는 저는 충분히 다시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비만 치료제 시장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도 뇌전증 치료제가 이미 미국 진출해가지고 지금 광고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매출이나 영업이익 순위 모두 우상향하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마진율도 증가하고 있죠. 거기에다 이제 PER도 19배, 한 20배 정도 수준까지 떨어질 걸로 예상되는데 주가는 뭐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닥 움직이진 않고 있습니다. 그냥 한번 관심 있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시 뭐 말씀드렸던 리가켄바이오. 리가켄바이오는 저는 이제 어떤 포인트를 괜찮게 보냐면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리가켄바이오는 오리온이라는 뒷배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로봇 산업을 얘기하면서도 좀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
로봇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혁신 업종이기 때문에 돈을 본격적으로 벌기 전에 투입되는 돈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돈을 수혈해 줘야 돼요. 근데 이제 막 그 혁신 업종이 돈을 계속 잡아먹기만 하고 벌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든든한 뒷배, 속된 말로 쩐주가 좀 받쳐줘야 성공 확률이 올라가는데, 아니면 버틸 체력이 늘어나는데, 거기까지 버티질 못하고 자금난에 허덕여서 그냥 사라지는 기업들도 많거든요. 근데 원래 리가켄바이오는 기술력도 좋았는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오리온이 참전을 하게 되면서 사실상 이제 오리온 휘하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거 처음에 이제 오리온이 리가켄바이오 지분 인수하면서 이제 M&A 들어간다 할 때는, 아니 무슨 과자 만들던 애들이, 초코파이 만들던 애들이 뜬금없이 무슨 제약바이오 사업을 하냐 이랬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도 이야기했지만 아니다, 이게 뭐 그때 당시에도 유튜브에서 여기서 계속 얘기했었죠. 이게 이렇게 든든한 쩐주, 꾸준하게 대한민국에서 돈 천문학적으로 초코파이 계속 이제 우리 몇십만 장병이죠? 군대에서도 이제 뭐 요즘은 몽쉘 먹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거의 뭐 클래식 아니겠습니까, 초코파이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뭐 초코파이만 있는 게 아니라 제과 쪽에서의 이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터줏대감 기업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꾸준하게 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꾸준한 캐시플로우를 기반으로 한 이런 자금을 댈 수 있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지금 자금력 자체가 엄청 좋아졌어요. 유중 참여하고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리가켄바이오는 안 그래도 이제 플랫폼 기술력이 좋고 그를 기반으로 이제 성장하고 있는데 자금력까지 뒷받침이 된다. 심지어 안정적인 자금력이다. 더 나아가서 올해부터 이제 흑자 전환까지 이제 진행이 되는 시점이라 저는 리가켄바이오의 성장성이 꾸준히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그 다음에 ABL 바이오 같은 이런 이제 플랫폼 기업들도 계속 좋을 거라고 보고요. 이런 이제 플랫폼 기업들 말고 비만 치료제는 어때요?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전부터도 계속 강조드렸던 거지만 우리나라는 비만 치료제하기에 그렇게 적합하진 않습니다. 투자하기에는. 왜냐면 노보노디스크 일라이릴리가 있는데 지금 뭐 위고비 이후에 그거 경쟁할 만한 상황으로 간다라는 거는 물론 없다라는 게 아니라 테마 성향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요. 거기서 뭔가 성과가 나오고 그러면은 모르겠는데 아직은 진짜 말 그대로 옛날 제약바이오 하듯이 기대감만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HK 이노에는 이미 뭐 K캡, P캡 제제 저거 임상 3상 통과해서 미국에서 판매하면은 바로 보이는 거예요. 저거는 돈 벌어드릴게. SK바이오팜, 엑스코프리 뇌전증 치료제 미국에서 점유율 확대하면서 돈 벌게 뻔히 보입니다. 근데 지금 한국에서 비만 치료제로 돈 벌게 뻔히 보이는 게 있냐 이 말이에요. 그냥 유통 담당하거나 뭐 검사 담당하는 이런 기업들이나 가지 지금 말 그대로 기대감만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확실성이 떨어진다. 리스크를 좀 더 짊어지고 가야 되는 매매다 이거예요. 뭐 페트론이나 이런 종목들 솔직히 얼마나 좋아요. 주가도 잘 가고 D&D 파마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기에 초보자가 투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이게 이익이라도 좀 나오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단계가 아니에요. 진짜 말 그대로 기대감에 의존해서 가야 됩니다. 적자 어마무시하게 보고 있죠. 이게 옛날에 코오롱 티슈진이나 신라제 막 상폐된다, 거래 정지되고 막 난리 났던 거 이제 트라우마 있으신 분들은 이런 거 이제 건드리기 힘들어요. 그쵸? 그래서 웬만하면 이익 좀 나오기 시작하거나 이익이 뻔히 보이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보시라. 그래서 리가켄, 알테오젠, ABL 바이오, 뭐 SK 바이오팜, 뭐 HK 노엔 이런 쪽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이제 매출 캐파 자체가 그 분할했던 거 이제 합병으로 다시 돌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도 이제 우리가 구조적으로 기대해 볼 만한 기업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플랫폼 3대장이라고 해서 알테오젠, 리가캠, ABL 바이오 얘기하는데 에이프릴 바이오도 이제 플랫폼 기업으로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살아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시총이 얘는 상대적으로 작아서 한번 탄력받으면은 상당히 이제 크게 올라갈 만한 종목으로 보여져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대장주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좀 후순위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테오젠, 리가캠, ABL 바이오 그 다음 후순위로 볼 만한 게 에이프릴 바이오라고 봅니다. 뭐 예전에 제가 방산주 얘기하면서 했던 거를 좀 비교해서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면 대장 명확한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잖아요. 방산은. 그 다음 LIG 넥스원, 뭐 하나 시스템이나 현대로템이 있었고. 근데 후순위로 봤던 게 뭐였어요? 뭐 하나 시스템이나 한국항공우주 같은 종목들을 후순위로 봤잖아요. 약간 좀 그런 개념입니다. 3, 4순위 정도 되는
플랫폼 기업에서는. 그래서 에이프릴 바이오도 근데 이제 너무 올라간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보셔도 나쁘지 않다. 시총도 작아서 탄력성이 좀 있을 거로 보여져요. 그리고 적자 보고 있지도 않고.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그 뷰티 쪽에 휴젤이나 파마리서치는 물론 이거 뭐 더 가지 않을까요 하실 분들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저는 이제 진입하는 거는 좀 멈춰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뭐 더 안 간다는 건 아니고 저도 더 갈 것 같기는 한데 신규 진입하기엔 더 좀 많이 다소 늦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떨어뜨려 놓고 보시고, 그리고 제가 후발주자로 그래서 좀 이걸 보시라 했던 게 이제 휴메딕스였잖아요. 근데 이것마저도 올라가 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것마저 올라가 버려가지고 뭐 이제는 좀 그나마 뭐 할만한 게 휴메딕스 같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정이 만약에 나오면. 그게 아니면은 휴젤이나 파마리서치는 좀 부담되는 자리까지 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눈여겨볼 만한 게 아까 전에 이제 그 녹십자도 얘기를 했었는데,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리글로를 기반으로 해서 성장성이 기대되는 기업이라서 최근에 조정이 이제 나왔는데 이게 올라가다가 다시 빠졌거든요. 올해부터 이제 흑자 전환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 말부터 주가가 움직였던 건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안 좋은 이슈가 이제 금리 인하가 뒤로 밀린다라는 건데, 이것만 이제 해결되면은 사실 녹십자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제약바이오 바람이 불어오면은 올라갈 종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올바이오 파마. 이 기업도 이제 본격적으로 흑자 전환이 시작되면서 매출 캐파가 늘어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기대감으로 상당히 올라갔던 종목인데 다시 빠졌어요. 그래서 저는 한올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에도 추세를 돌리면 다시 재진입을 고려해봐도 좋을 만한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아직은 진입할 만한 시점은 아닌 것 같아요. 한올바이오 파마도 그렇고 녹십자도 그렇고. 지금부터 진입을 노려본다라고 하면 저는 HK이노엔이라든지 아니면 뭐 역시 이제 뭐 안정감 있는 종목들, 플랫폼 관련된 기업들이라든지 미국 진출에 성공한 기업들, 이러한 기업들이 계속 좀 강세를 띠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실적 기반으로 해서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을 몇 가지 보여드렸는데, 기왕이면 이런 종목들 위주로 저는 살펴보시라 저는 좀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종목들 뿐만 아니라 내가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엄선된 종목들을 제가 분석해서 리포트 작성해 놨습니다.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서 고정된 메시지 클릭하면 로봇 리포트도 있고 검색기도 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꼭 이거 리포트 받아가시라 말씀드리고, 여기서 시황이라든지 증권 관련된 정보도 제가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참여하는 방법은 이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 방 링크 남겨놨어요. 비밀번호도 필요 없고 클릭하면 바로 입장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평소에 댓글도 잘 달아주시고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시는 거에 대한 감사한 마음에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이니까 꼭 오셔서 혜택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안 들어오면 손해입니다. 그리고 이제 채널 홈에 보시면 채널 홈에도 더보기란에 텔레그램 방 링크 남겨놨어요. 그래서 여기 통해서 입장하셔도 되고요. 아직 구독을 눌러주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더 돈되는 정보, 도움되는 주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짧게나마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거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 내셔서 짧게나마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구독자 10만, 100만을 넘어서까지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